지금 자리가 상승 1파가 나왔고 상승 눌림목이 하락 2파, 그다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가 진행 중인 차트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라가는 4에서 5로 올라가는 이 과정 중에서도 지금처럼 뭐가 보이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보여요.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계속 알트 불장이 올 수 있고 비트코인이 아직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에서 돈 벌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밀린 상태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연일 진짜 8월 14일, 1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거의 10% 이상 하락한 것 같죠. 10% 가까량 하락하고.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알아보기 이전에 좀 시장의 중요한 뉴스나 일정들을 좀 같이 알아보면요. 지금 보시면 좀 제일 중요한 일정이 21일 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잭슨홀 심포지엄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9월달에 하는 금리 인하까지 어떻게 결정을 할지를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파월의 조금 얘기를 좀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일정이고 회의인데, 지금 보시면은 8월 22일날 실제로 그 파월이 연설이 있어요. 파월이 이제 심포지엄 나와서 연설을 막 어떻게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파월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잭슨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우리가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정확하게 고용지표까지, 마지막 고용지표까지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8월 21일날 저녁 9시 30분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고용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는 이번 주 21일, 22일이 거의 슈퍼 위크거든요. 진짜 이때가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진짜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고, 실제로 이제 21일날, 22일날이 거의 뭐 산타랠리가 있냐 없냐까지도 진짜,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알트장이 올 거냐 안 올 거냐까지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거. 물론 여기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트장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미뤄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잭슨홀 미팅 때문에 그 파월 연설도 이제 이런 경계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조금 많이 다들 밀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뭐 기관들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좀 마이너스 5천억을 하면서 좀 매도세가 나왔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쌍매도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최저가로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해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일 계속해서 지금 5일선을 5위평, 이 초록 색깔이 5위평이거든요. 이 5위평 자리를 막 이탈하려고 좀 막 시도를 막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 그렇게 썩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만 안 좋게 되면 사실 그게 투매를 부를 수 있고 비트코인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는 투자자들만 곡소리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라고 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디 위치에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인지 혹은 이제 그 셀인지,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를 조금 나타내주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보조지표 같은 느낌인데, 제가 조금 유일하게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보는 보조지표예요. 왜냐면 그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걸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전히 이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이다, 계속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이제 뭐 더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봐도 된다 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이게 좀 잘 맞아요, 레인보우 차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거는 그냥 이런 그림도 있구나, 이런 차트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인데, 제가 차트를
조금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상승 1파 2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항상 한 번도 제가 설명해드린 적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파동이 3개, 하락 파동이 2개가 두 개가 이제 나오면서 상승 1, 하락 2, 상승 3, 하락 4, 상승 5가 마무리되면서 이게 이 하나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를 그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뭐 1, 2, 3, 4, 5라고 부르고 뭐 임펄스 뭐 이렇게 막 부르고 그 다음에 하락 A, B, C라고 해가지고 이 큰 덩어리를 상승, 그 다음에 이때를 하락으로 넘어가는 이런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승 파동 그리고 하락 파동을 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 각각의 상승과 하락은 또 5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엘리어트 파동을 좀 이렇게 신뢰를 안 하냐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 요런 식으로 A, B, C가 있는데 이게 모든 패턴은 있잖아요. 모든 차트는 이 각기 이 안에 1번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1번 안에도 이런 1, 2, 3, 4, 5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렇게 그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1번의 엘리어트 파동 1번도 1, 2, 3, 4, 5로 되는 거고 이 하락 같은 경우도 요렇게 하나, 둘, 셋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 하나가 1이 이 엘리어트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보시면 상승하는 2에서 3 상승도 그러니까 3이죠. 1, 2, 3, 4, 5로 이루어지고 이 하락 같은 경우도 여기서 A, B, C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갈 때도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어트 파동의 1번은 또 다른 엘리어트 파동의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1번에서 2번으로 내려가는 하락 파동조차 A, B, C라고 이렇게 하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엘리어트 파동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파동이 현재 어느 파동이 진행 중인지는 그거는 굉장히 신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해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의미 있는 파동을 찾아라. 의미 있는 파동이 1, 2, 3, 4, 5가 되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2번의 자리예요. 시세를 어느 정도 냈다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0.38이나 0.618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3파의 꼭지는 1.618이나 1.38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눌린 다음에 5파의 꼭지점은 2.6이나 3.6까지는 폭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 1번의 상승폭의 길이만큼의 2배 정도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을 보고 믿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이런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파가 의미 있는 구간을 찾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트코인 분석을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런 자리죠. 이게 저는 상승 1파로 본다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상승 1파로 본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똑같아요. 비율상 뭐 여기서 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어렵거나 분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의 22평 단순 22평을 하나 켜가지고 단순 22평을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22평을 기준으로 저는 2023년 10월달부터 상승 1파의 바닥으로 잡고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 지금 자리가 상승 1파가 나왔고 상승 눌림목이 하락 2파, 그 다음 상승 3파, 하락 4파, 상승 5파가 진행 중인 차트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라가는 4에서 5로 올라가는 이 과정 중에서도 지금처럼 뭐가 보이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보여요.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계속 알트 불장이 올 수 있고 비트코인이 아직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에서 그 마지막 한 번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냥 다 돈 벌고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깔끔하게 뭐 그 카운팅이 뭐 이렇게 깔끔한 그림으로 나오진 않아. 오히려 이 세 번째 지금 3파동은 되게 깔끔한 그림으로 나온 거거든요. 비율도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그려봐도 대충 그려봐도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이 2파의 눌림목이 0.618이고 지금 1.618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이게 1 상승 1 눌림목 상승 2 눌렸다가 재차 상승 나올 때는 무조건 135K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간의 순서를 10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0월달 혹은 11월달까지 보시면 되죠. 어차피 뭐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차이야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은 3에서 4로 내려가는 조정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을 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려봐도 지금 자리는 이 1을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112K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리고 올린 모습이에요. 물론 형태는 쌍봉의 형태가 살짝 나왔지만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슈팅이 나와서 1.618 자리인 136K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엄청난 문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기관들이 뭐 던지고 있다. 뭐 이제 더 이상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뭐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개미들을 털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워요. 개미들 심리 자체가. 그럼 여기서 누군가 던지면 여기서 누군가는 또 엄청나게 받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막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봉이 21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현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트를 사서 혹은 들고 있고 물려 있다면 그냥 존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주봉의 21선 107K 혹은 뭐 110K 정도만 이탈되지 않으면 그 구간만 지켜준다면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 상승 임펄스 파동이 유지가 되는 파동이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 1, 2, 3이 진행이 되는 차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비트가 이렇게 내려가면 현물을 사는 입장에서 무섭죠. 왜냐면 손실이 엄청 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좀 다른 거랑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이 지금 직전 고점자를 뚫었고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끔 이제 차트를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 내려가는 거에 비해 알트코인이 이제 별로 안 빠지네. 원래 지금처럼 이더리움 마이너스 2%씩 빠져버리면 알트코인 뭐 골렘 카브 이런 거 가지도 못하고 다 이거 마이너스 지금처럼 뭐 5% 10% 떨어져야 정상인데 근데 체인링크 마이너스 5%인데 얘 결과적으로는 8월 12일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 초중순보다도 이미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 비트코인이 종가 기준으로 결국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방어를 더 잘해주던지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하락률보다 알트코인들이 빠지는 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요번에 나오는 9월달 10월달 시장이 강하게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알트 불장은 무조건 오니까 그때 잘 맞춰서 돈 벌고 도망가자, 그 얘기를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열정 구간이에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막 증가를 하면서 뭐 스트레티지도 그렇고 여러가지 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뭐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비트코인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정 구간 넘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지난주까지 계속 역풍인 상태였는데 이게 지금 김프로 조금씩 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열정 구간이 들어오면서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김프는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김프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4% 5%대 진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제 탐욕과 환상의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등이 나오면서 이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뭐 정고점을 뚫어가지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완전 이제 뭐 2억 간다 3억 간다 말도 안 되는 막 200K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130K 140K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차트가 돌려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40K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현물 매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작년 2024년 12월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매도하고 제가 지금 뭐 탐욕 나오고 환상의 구간까지 나와가지고 알트코인들이 50% 100%다 올라간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폭등이 오겠죠. 말도 안 되는 폭등이 온다 그러면 제가 매도한 구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매매를 할 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심리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열정의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탐욕과 환상과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식과 차트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승장은 무조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저도 코인 들고 있고 물려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이 라인에 2024년 9월 10월 그리고 2025년 4월달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하면서 벌어둔 돈을 계속 출금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코인은 멘탈과의 싸움이에요. 정말 멘탈만 좋으면 100억도 벌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고, 멘탈이 나쁘면 100억을 갖고 와도 1억만 남을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왜냐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억 돼가지고 지금 80억 남았는데, 막 유튜브들 보니까 선물 트레이딩 해가지고 나도 이거 10배 쳐가지고 저기 뭐야 진짜 1억 가지고 진짜 한 100억 한번 벌어볼까? 100배 한번 벌어볼까? 온갖 유혹이 너무 많아요. 나 비트만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알트코인 잘하는 것 같은데 비트 돈 빼가지고 메이저 돈 빼서 알트코인 사서 나도 한 번에 2배로 펌핑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유혹들이 많고, 그리고 쉽게 그거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약 같은 거거든요, 코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멘탈이 정말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코인을 들고 있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둘 다 불안한 시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심리는 두 개겠죠. 내가 지금 코인을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10% 찍힌 사람들,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금리는 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50% 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현금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나 지금 현금 100%인데 야, 이거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뉴스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물려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포에 휩싸여있는 사람 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란 뉴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고,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코인을 물려있지만 코인을 물려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지금 코인을 들고 있지 않지만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잘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만약에 현금이 100%다 그러면은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타점은 없어요. 그냥 물리고 시작하는 게 코인이고, 그럼 내가 이제 마이너스 10% 찍혀 있다? 그러면 현금만 좀 갖고 있으면 돼요. 자, 현금 20%만 갖고 있어도 조금 마음이 안전하게,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면 한 1천만 원은 현금 들고 있고 4천만 원은 그냥 물려있는 상태로 냅둬도 돼요. 그럼 어차피 지금은 삼파동에서 이 상승 5파가 진행 중인 차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비트코인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내려가요. 예를 들어 70K까지 가요. 그럼 저만 돈 잃습니까? 마이크 세일러는 돈 안 잃어요? 비트코인 여기서 산 뭐 거대 뭐 진짜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세력은 돈 안 잃습니까? 저만 잃어요? 나는 많게는 한 1억만 잃으면 돼. 1억에서 이게 떨어지면은 뭐 한 4천은 남겠죠. 그래도 반타작은 남겠죠. 내가 4천 5천만 원만 잃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수조 원을 손실을 낼 텐데 나만 잃냐 돈을? 그런 생각, 진짜 그런 배짱 있어야 돼요. 코인 하려면. 야, 나만 잃어? 근데 선물은 안 돼요. 이 선물은 그런 배짱으로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만 잃어요. 그리고 현물은 여러분들만 잃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 트레이딩은 여러분들만 잃어요. 괜히 선물은 배짱 들고 덤볐다가 여러분들만 청산시키고 올라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 좀 길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 한 번씩 좀 곱씹으면서 좀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심리를 좀 가다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